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법 고학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장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약정, 중소기업 인력법과 관련돼서 전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총칙 부분에 대해서 총칙, 그래서 총칙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적용 범위, 용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인력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총칙, 중소기업 인력 지원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완화랑 중소기업의 인력 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 조성,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즉 법칙으로 나눠지죠. 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총칙을 봤으니까 오늘은 2번 중소기업 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이 기본계획은 항상 여기 법학에서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짱이 잡아줘요. 짱이 누굽니까?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는 일단 이란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5년마다 수립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기본계획은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잡고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것. 역시 우리 인력법과 관련돼서는 역시 빨개 보이죠. 19년, 28년, 17년, 14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5년마다 기본 수립을 하는데 그 기본 수립에 대해서 내용은 무엇이냐? 요건 우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인력 지원 목표 및 정책 기본 방향,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 활용에 의한 사항들. 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자, 사업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교육 정보 제공, 현장 체험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필요한 자, 인력의 양석 공급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력 기본계획 수립의 시행에 대해서는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요걸 꼭 한번 잡아두고, 그러면 1호부터 몇 호까지, 7호까지는 우리가 꼭 뭐예요? 자, 암기보다는 한번 기본적으로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5년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 벤처 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다음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5년마다 수립됐으면 우리가 이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동시에 해준다라는 거, 요 밑에 대해서 의미를 잡아 두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요. 자, 사망과 관련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뭐 해야 된다? 통보하여야 된다라는 거. 통보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년 2월 15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통보 사항과 관련돼서 체크해 두시고, 자, 사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산업에 참여한 법인,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그러면 매년 2항과 3항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 자, 기본계획은 몇 년? 5년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고,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우리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시행계획 수립 시행령 3조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여기에 따왔어요. 그러면 이런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 지침을 정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중앙기관에게 통보한다. 자, 이 항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특히 5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관계중앙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한 시행계획을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입니다. 누구한테 통보해 줘야 되느냐?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시행계획과 관련돼서 시행령 3조. 그래서 우리 시행 관련돼서 꼭 한번 저 3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읽어두시고 특히 5항과 관련돼서 미리 누구한테 변경사항은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 개선 실태조사가 제27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7조와 관련돼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실태조사와 관련돼서는 누구냐? 주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자, 실태조사와 관련돼서는 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포함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되어야 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잡아두시고 특히 2016년, 2014년에 요 뭐예요? 자, 2번 연타로 출제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중소기업별, 지역별, 업종별, 직종별, 인력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자, 이와 관련돼서 중소기업의 인력 구성 및 인력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3호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4호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호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호 중소기업의 대학생 현장체험 학습 강화를 한 사항. 그 밖에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지원의 활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 개선에 관한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여성과 외국인,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특히 이 치료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면 실태조사는 누가 하죠?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고 다음 중 실태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1호부터 7호까지 다시 한번 꼭 좀 인식을 좀 해달라는 거. 실태조사. 자, 그러면 실태조사까지 우리가 나갔죠. 자, 그러면 3항과 관련돼서 봅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당연히 자,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산업통상부 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관계중앙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기 전에 자, 관계중앙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장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중앙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 중소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 업무의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된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절차법과 관련돼서 다 전부 같아요. 사망상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실태조사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의견을 들을 때 내가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협조해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망과 사망은 뭘 있든 지문이에요. 공법과 관련돼서 연결이 된다면 자, 그래서 사망과 사망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중소기업 인력지원 목표 및 정책 기본 들어갔으니까 기본계획. 이건 뭐 1번과 관련돼서 문제를 썼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동의 활용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교육, 정보 제공 현장 취업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자, 중소기업 사업 전환 정책의 추진 방향. 추진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자, 인력 지원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감으로 찍어도. 이거는 중소기업 사업 촉진 계획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확인을 해 둘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안 해오더라도 요 중소기업 인력법과 관련돼서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공부는 뭐라는 거야? 해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을 가지라는 거야. 느낌. 항상 이야기했듯이 이 필이에요. 감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법의 어떤 느낌은 중소기업 인력법과 관련돼서는 인력, 사람이 관계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문제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기출문제로서 충분히 이런 문제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인력 수급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급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전환화됨으로써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지역별, 업종별 느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인력 수급 원활을 위한 시책으로서 자, 산업하고 학교하고 어때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풀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8조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 인력의 양성 등. 자, 정부입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산업협력 사업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호 지역별, 업종별, 직종별,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사업. 자, 이와 관련돼서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현장 연수 사업. 미취업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산학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 연수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3호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3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와 각급 학교, 인력 양성기관 등이 인력 공동관리 협의를 축축하여 시행하는 공동교육 및 공동채용 산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당연하죠. 인력 공동관리 협의를 구축한다. 그 밖에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공급을 위한 사업.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인력 공급 수급의 원활한 위한 시책으로서 산학협력이 되는 게 가장 주 목적이겠죠. 그래서 산학협력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누가? 정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안과 관련돼서 우리 정부는 지역 특산화 산업, 지역 선도 사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본사,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 어느 하나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음 각호의 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1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 연계 산업.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방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대학 대표적으로 자, 수도권 정비계획이 아닌 지역, 지방대학을 살리는 게 문책이 되겠죠. 그러면 협력하는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 연계 산업. 자, 이와 관련돼서 지방대학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활용 사업. 자, 3호와 관련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과 인력 양성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사업.
그 밖에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물류 분야 등의 전문 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호부터 4호까지는 우리가 협력,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건가?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1호하고 1호하고 자, 2호에 대해서 반드시 잡아야 되겠죠.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방의 어떤 지방대학의 협력 사업을 우리가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어떤 경제력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데 특히 1호와 2호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뭐예요? 4호도 지방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1호, 2호 특별히 살려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10조와 관련돼서 산업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 돼야 되겠죠.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각급 학교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뭐 여기죠. 자, 우리 자 맞춤형 교육형을 실시할 수 있다. 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최근에 우리가 출제된 거고요.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실습, 기자재 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 산업 사업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미흡한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촉진법 제10조와 관련돼서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 우리 10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 체험사업 제11조. 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체험하게 하거나 체험학습이죠. 그래서 체험. 자, 중소기업 경영자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똑같은 원리로 가는 거죠. 자, 이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 학교, 교육 강사, 중소기업의 비용 보조,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여기 이제 또 누굽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네. 자, 사망과 관련돼서 학교는 학생의 현장 실습을 장려하기 위해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소기업 벤처 사업 참가 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학점제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력법 11조 중소기업 체험 사업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조문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청년 실업의 중소기업 취업 등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청년 실업이겠죠. 아무래도 청년 실업의 문제, 그 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청년 실업자를 어떻게 구제할 건가? 그러면 청년 실업자를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함으로써 이 중소기업을 확보하면서 청년 실업을 우리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법 12조 2, 13조, 14조와 관련돼서는 청년 실업자와 관련돼서 우리 뭐예요? 활성화 방안. 그래서 이제 재취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그래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세 이상 30세 이하인 미취업자죠. 이게 이제 35세 이상에서 30歳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요거와 관련돼서 뭐 악용하는 사례도 몇 개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즉 청년 실업자와 관련돼서 중소기업의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9년, 18년, 14년에 출제되고 특히 요 고용이니까 어때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겠죠.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거. 자, 이안과 관련돼서 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의 고용과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소벤처, 그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뭘로 바꿀까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바꾸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1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3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애국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저 애국 전문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병역법 36조 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실태조사를 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해서 병무청장에게 당연히 관계중환이니까 특히 이제 병무권을 쓰니까 당연히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된다.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청년 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관련돼서 특히 1항 요거 고용장려금 지급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것. 그래서 특히 1항과 관련돼서 확인해 두시고 특히 4항과 관련돼서도 반드시 확인해 놔야 돼.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된다. 우리 전문연구요원과 관련돼서 특히 1항과 4항 요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인력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보죠. 19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3년 전이네요. 자,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봐봐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 연수를 받게 한 중소기업에 채용할 수 이분이 아시죠?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 15세 이상 30 이하인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장려금. 이거는 뭐예요? 고용노동부 장관. 그럼 정답은 2번이 되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운 것은 없어요. 저희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그러면 전문을 보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정보 제공의 지원.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저 4번의 인력 채용, 연계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 연수 수당 지원은 역시 요거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야. 자,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초중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연계하여 재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요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요거 1번, 자 2번, 3번, 4번, 5번과 관련돼서는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게 되고요. 요 2항과 관련돼서 고용장관은 이거는 노동부 장관, 즉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가 하게 되어 있죠. 문제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어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소기업법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은 안 합니다. 한 만큼 법은 나옵니다. 특히 절차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실체법인 민법은 내용을 의미를 파악해야 되지만 우리가 절차법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 조문이라는 거야. 조문. 그러니까 조문만 잘 인지해 놓으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역시 자, 요 문제와 관련돼서 역시 자, 조문만 착실히 읽어봐서도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인력 수급 언어를 위한 조치. 이제 자, 겸직에 대한 특례.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려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학의 교원,
부설연구소의 연구소 포함입니다. 요즘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절차법에서 가로 안에 요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항상 조문을 읽을 때 뭘 조심하라? 자, 가로사항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러면 다음 중 중소기업 인력 수급 원활을 위한 조치로서 다음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 대학의 교원,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대학의 교원,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제한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고, 특히 우리가 조문을 읽을 때 가로안을 조심해서 우리가 채취하라.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자, 이어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호부터 4호까지는 우리가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을 위한 조치로서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법 제11조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1호와 관련돼서 조심하라. 부설연구원의 연구원도 포함제가 아니라 포함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로서 제15조에 우리가 규정을 해놨고요. 자,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교육공무원들의 휴직 허용. 자, 15조 이하에.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등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자, 휴직하게 할 수 있다. 자, 휴직하게 할 수 있다. 요 부분이네요. 자, 대학,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포함, 전문대학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 확인하고. 자, 그러면 자, 대학의 교환, 대학부설연구원도 포함한다라는 걸 확인해놓고,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죠, 전부. 자, 이런 포인트를 잡으면서 우리가 한번 또 잡아가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휴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연구원들. 자, 1학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거는 이제 한번 잡아놔야 되겠죠. 3년 이내로 하며. 다만 소속 기관의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 휴직 기간을 말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어요. 자, 1항에 따라서 공무원 등이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휴직으로 인해서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교육공무원들이 어디에 별정직으로 많이 나가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또 생각해서 이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대학 교수님이 뭐예요? 대학 교수님들. 그러면 비별정직에 대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휴직 허용이 되는 거야. 15조 이하에 대해서 휴직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몇 년이에요? 3년이다. 3년. 자, 그러면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에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교육 공무원의 휴직 허용 15조 2호와 관련돼서 이런 근거 조항이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력지원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우리가 준비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몇 년마다? 5년마다 요걸 봐고요. 자,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인력 수급 원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